미국 기술 이전 요청. 한국 단칼에 거부. 한국산 엔진 추력 공개하자 미국 충격. KF-21 스텔스 실전 비행 대성공.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공군 강릉기지에 배치돼 유사시 초기 대응에 투입될 전망이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오는 2026년 실전 배치가 시작돼 KF-21을 강릉 공군기지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강릉기지는 현재 F5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KF-21의 강릉 배치는 F5가 현재 공군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5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지만 다른 최첨단 항공기들과 비교해 비행 준비에 드는 시간이 짧아 신속한 이륙 및 공중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북한과 가까운 강릉에 배치돼 있다. KF-21의 블록 1 물량은 공대지를 제외하고 공대공 무장이 장착 가능한 상태에서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남부의 후방 지역에 배치할 경우 유사시 KF-21의 공대공 역량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적어진다. 따라서 KF-21을 공군의 최전방 기지 중 하나인 강릉에 배치하고 공대공 임무를 부여해 북한 항공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지난 3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이른바 20+20 방식의 양산계약 체결이 결정됐다. 통상 한 개 전투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다. 현재 강릉에 주둔하는 F5 전력은 또 다른 F5 운용기지인 수원 공군기지로 이전해 퇴역 전까지 기존 임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F-21 배치가 결정되면 강릉기지는 F5가 이동한 뒤 KF-21 배치를 위한 기지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KF-21은 전장 16.9m, 전폭 11.2m로 각각 14.5m, 8.1m의 소형 경량 전술기인 F5보다 덩치가 큰 기체인 만큼 경납고 등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사 기간에는 강릉의 조종 정비 인원이 주둔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지 운영과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게 될 것이라고 군 소식통이 전했다. 이 경우 현재 준장이 맡는 비행단장의 계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연공수호에 공백이 없게끔 전반적인 배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체계 개발이 개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은 2022년 7월 19일 역사적 첫 비행에 성공했고 이후 시험 비행을 지속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KF-21은 지난 8일 서해 상공에서 현존 최고로 평가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실사격에 성공하며 공대공 역량을 과시했다. 2. 우주 정찰 능력 도입, 전차 교체, 일본 인도 군비 증강 속내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는 일본이 2025년도 방위 예산으로 미화 598억 달러 규모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는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적 함선을 추적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군집과 스탠드오프 공격 능력을 위한 미사일 능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중국과 파키스탄과 대립하고 있는 인도도 군 현대화를 위해 노후한 T-72 전차를 대체할 신형 전차 도입을 결정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비 증강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의회에 2025년 방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조 5,389억 엔, 미화 598억 달러를 요청했다. 이것은 올해 예산보다 7.4%, 8,140억 엔, 늘어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예산 요청의 개요를 설명하는 문서의 앞부분에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적시하면서 예산 증액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예산 지원을 요청한 주요 7개 분야는 1.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2.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능력 3. 무인자산 방위 능력 4. 영역 횡단 작전 능력
다영역 작전 능력. 5. 지휘 및 통제 및 정보 관련 기능. 6. 기동 전개 능력 및 국민 보호. 7. 탄약 유지 정비 시설의 강인화를 포함하는 지속성과 강인성이다. 그 외에 방위 생산 기반 강화, 연구개발, 기지 대책 및 교육 훈련비와 연료비 등도 주요 항목으로 선정됐다. 2025년 예산 요청에 새로 들어간 것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이나 적 함선 추적 등에 사용할 인공위성 군집 구축 비용 3,232억 엔이 있다. 이 밖에 적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고 반격 능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형 개발에 170억 엔이 배정됐고 적의 차량 등을 공격하는 소형 무인기 도입과 불법 드론을 탐지해 무력화하는 장비 도입 예산도 마련됐다. 일본이 최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에는 12식 지대함 미사일 능력 향상형 180억 엔, 12식 지대함 미사일 함상형 개발 170억 엔, 잠수함 발사형 미사일 도입 30억 엔, 도서방어용 고속 활공탄 도입 300억 엔, 극초음속 미사일 제작 태세 확충 2,569억 엔이 요청됐다. 이외에 외국제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콩스버그에서 F-35를 위해 도입할 JSM 161억 엔, 미국에서 도입하여 F-15에 장착할 JASSM에도 26억 엔이 요청되었다. 영국 이탈리아와 차기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GCAP 개발 노력이 3개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GCAP 국제정부 간 기구를 통한 개발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차기 전투기의 개발과 함께 탑재할 차기 중거리 공대공 유도무기를 일본에서 개발한다는 것도 명시돼 있다. 4일, 현지 시각. 인도의 주요 국방 획득을 결정하는 국방획득위원회에서 미화 17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10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 승인 조처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약 99%는 외국 제품이지만 인도에서 생산되거나 설계 제작이 모두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바이 인디아 정책에 따라 인도 현지 업체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10개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으로 인도 육군의 노후한 러시아제 T-72 아제아 전차를 대체할 미래형 전투 차량이다. FRCV는 향상한 기동성, 전 지형 적응성, 다층 보호 시스템, 정밀한 화력을 갖춘 차세대 주력 전투 전차다. FRCV는 실시간 상황 인식을 위한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며 공격 방어 작전 모드에서 인도 육군의 기갑 능력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육군은 177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 해군은 첨단 스텔스 호위함 7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 17브라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17B로도 불리는 이 계획은 인도에서 건조된 군함 중 가장 현대적인 군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 해양경비대도 감시순찰용 도르니에 -228 항공기 도입, 장거리 해상작전 등을 위한 차세대 고속순찰정과 차세대 연안순찰정 조달을 승인받았다. 이 밖에 정밀한 사격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공중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군의 능력을 향상할 방공 사격 통제 레이더 도입과 기계화 작전 중 현장 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 지형 기동성을 갖춘 궤도형 전방수리 차량 도입도 승인했다. 특히 궤도형 전방수리은 열악한 환경에서 작전하는 기계화 보병대대와 기갑연대를 지원하여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육군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최신 혼합현실 시스템인 통합시각 증강 시스템의 다음 버전인 IVAS 넥스트를 위한 경쟁에 앞서 필요 요건을 정의하려고 모든 야간 투시경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미군 제75 레인저 연대 관계자는 국방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의 레인저들이 IVAS 버전 1.1을 N급 B와 PVS-14로 불리는 다른 시스템과 함께 테스트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N급 B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PVS-14가 제공할 수 있는 것, IVAS 내부의 기능 측면에서 최고의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무의 목표가 레인저들의 야간 투시경 사용 방식을 개선하고 이상적인 IVAS 폼 팩터 배터리 요구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발된 IVAS의 최신 버전인 IVAS 1.2는 2025년 초까지 계속 시험할 예정이지만 레인저들의 피드백이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가을에 모든 야간 투시경의 앞날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